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승부욕이 있으신가요? 저는 승부욕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쟁에서 지더라도 별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저 졌구나 싶은 정도랄까요? 물러터졌죠? 제가 엄마를 닮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저희 모녀와는 완전 180도 다르세요. 어디서 자고 들어오면 분해서 그날 잠을 못 자는 분이십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정말 다양한 취미 활동을 섭렵하셨어요. 축구, 야구, 탁구, 낚시, 등산, 심지어 격투기까지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시기에 젊어서부터 이것저것 다 배워두신 거죠. 어려서는 그런 아빠가 참 멋져 보였어요. 꼭 슈퍼맨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점점 머리가 커가고 나이가 들다 보니 이게 또 마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길 수 있지만 져줘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절대 그런 걸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 명운을 건 큰 골프 접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나마 필드에 나갈 정도의 골프 실력자가 사장님하고 아버지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저희 아빠를 데리고 골프 접대를 나가신 거였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과 만나서 골프를 쳤는데 저희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골프를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의기양양 골프 실력으로 거래처 사장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아빠를 보며 엄마는 기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안 잘린 게 기적이었지. 말도 마. 내가 거기 사장이었으면 네 아빠 바로 잘랐다. 그뿐이니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지. 아빠는 그 이후 사장에게 눈치가 보여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 회사를 차려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으시죠. 나름 우후지실이긴 하네요. 어쨌건 딸들은 보통 아빠 같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 성격도 딱 저희 아빠 같았어요. 승부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요. 지고는 밤에 잠을 못 자는 성격의 남자였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사내 운동회에서였습니다. 같은 부서 사람이 아니었기에 평소 회사에서 마주할 일은 없었어요. 그저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한두 번 보는 정도였죠. 저희 회사가 매년 봄쯤 전체 운동회를 하는데 그때 남편이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절대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회사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인사도 하고 밥 한번 먹자고 제안도 해서 내 남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그때는 그저 이 남자도 우리 아빠처럼 진심을 다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 적어도 우리 아빠만큼은 하겠지라는 생각이 컸었어요. 하지만 제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상상도 못했네요. 아빠 같은 성격의 남자 2명을 붙여놓으면 벌어질 사건들을요. 제 기억으로 남편과 아빠가 처음으로 맞붙은 것은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딱 5일 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친정집에 가서 하루 자던 날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들 방생했으니 이제 자유라고 하시며 여행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을 먼저 갔죠. 친정집에 가니 동생이 반겨주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동생이 가져온 물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다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더니 맥주와 보드게임 몇 개를 꺼내오더군요.
당시 여동생이 대학생이었기에 요즘은 저러고 노나 싶었습니다. 아빠 엄마까지 함께 놀기 위해서 그나마 규칙이 쉬운 카드게임을 선택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나오면 재빨리 가운데 있는 종을 치면 이기는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남편이 진짜 이를 악물고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땡! 와, 제가 또 이겼네요. 다들 분발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형부, 왜 이렇게 잘해요? 이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운동신경이 좋았거든. 땡! 와, 형부, 또 이기셨어요. 대박!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보다는 어린 저희들이 더 민첩했죠. 그리고 남편은 진짜 진심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이 이기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제가 다 이겨버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게임하기가 어렵네요. 남편 딴에는 그저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희 아빠 승부욕을 자극시킨 거였습니다. 아빠 눈을 보니 활활 불타오르고 있더군요.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아빠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 뭐 윷놀이 같은 거. 있지. 윷놀이로 할까? 그래, 가져와봐. 그렇게 아빠는 자신이 불리한 카드게임 종목을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아빠에겐 안타깝지만 윷놀이 게임 운이 터진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아싸, 뭐! 일단 아버님 잡고 한 번 더 갑니다. 우와! 또 뭐! 아이고, 당신은 나오는 족족 박서방한테 잡히네. 하하하. 부부끼리 팀을 만들어 내기 윷놀이를 했는데 엄마 아빠 팀이 저희 부부팀에게 아주 제대로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게임을 연달아 치고 나니 우리 아빠 눈이 벌개지더라고요. 제대로 승부욕이 불타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에 남편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적당히 하고 져드려. 우리 아빠 승부욕 장난 아니야. 그렇게 계속 도발하면 당신 밤새도록 게임할 수도 있다니까. 에이, 그래도 승부를 가리는 게임인데 어떻게 일부러 지냐? 왜 못해? 당신 장인이야. 장인 기분 좋으시라고 져드리는 게 어려워? 난 어려워. 승부는 승부지. 그렇게 일부러 져드리면 아버님한테도 못할 행동이야. 기분 나빠하실걸? 아우, 답답해. 당신 뒷감당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제게 걱정 말라고 말하더니 거실로 나가더군요. 역시나 바로 아빠가 다가와서는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넌 오늘 잠자긴 글렀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자네 바둑은 좀 두나. 바둑이요? 네,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잘 됐구만. 그럼 이제 윷놀이 그만하고 바둑이나 한판 둡세. 아빠는 카드놀이와 운이 중요한 윷놀이에서 남편을 못 이기니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둑을 들고 나오시더군요. 아빠가 바둑은 좀 잘 두시거든요. 그렇게 아빠와 남편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데 아빠가 연달아 이기기 시작했죠. 하하, 자네가 젊어서 그런지 다람쥐 마냥 몸은 빠릿빠릿한데 아무래도 머리 굴리는 건 나를 못 따라오는구만. 아이고, 그만들 하고 식사부터 해요. 그래, 저녁 맛나게 먹어보자. 자네도 이제 그만 돌 던지고 포기하게. 수가 없어, 수가. 하하하. 남편은 결국 그 판도 졌는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러더니 아빠에게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식사하시고 한 판 더 하시죠. 와, 그때 남편 눈을 보니 윷놀이에서 연패를 당하는 치욕을 맛보고 승부욕이 올라 불타오르던 아빠의 눈과 똑같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죠.
이 사람들 같은 과다. 둘을 붙여놓으면 진짜 위험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엄마가 차려준 밥을 진공 청소기 마냥 흡입하더니 아빠와 다시 바둑을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그만 좀 하고 다들 자라고 큰소리친 새벽까지 바둑을 이어갔습니다. 뭐 결과는 남편의 대패였어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아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주무셨죠. 남편은 침통한 표정으로 결혼 전 제가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우리 아빠 다른 건 몰라도 바둑은 엄청 잘 두셔. 아이, 나도 바둑은 자신 있었는데 자꾸 몇 집 차이로 지니. 아이, 진짜. 남편은 바둑을 진 게 너무 분한지 새벽까지 쉽게 잠에 들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뒤치락뒤치락거렸죠. 고작 게임 하나로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 일이 아빠와 남편의 오랜 전쟁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진짜 알지 못했습니다. 2차전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1차전인 바둑 사건 이후 바로 다음 날 진행됐거든요. 전날 바둑 전쟁으로 한껏 승리감을 만끽한 아빠의 어깨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었어요. 남편은 패배감에 젖어 눈알도 동태마냥 흐리 멍텅해져 있었죠. 늦은 아침 겸 이른 점심을 대충 챙겨 먹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찜질방을 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남탕에서 대충 씻고 나온다길래 저는 동생하고 불지옥방과 아이스방을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었어요. 맥반석 계란도 사 먹고 식혜도 사 먹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 남편과 아빠가 불지옥방에서 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욕탕에서 언제 나왔대? 조금 전에. 나가자. 여기 식혜 끝내주는데 하나 마셔. 아빠, 식혜 드려요? 됐다. 나는 찜질이나 좀 더 하련다. 자네 힘들어 보이는데 그만 나가보겠나. 아닙니다. 전 여기가 제 방처럼 따뜻하고 편해요. 좀 더 여기 있겠습니다. 여보, 나 좀 더 찜질하고 나갈게. 내 방처럼 따뜻하단 남편 말에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아빠하고 남편은 나란히 앉아 불지옥방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는 찜질을 계속했어요. 저는 그 방이 너무 뜨겁고 답답해서 금방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생이랑 엄마랑 조교 코너에 가서 수다를 떨며 조교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랑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출출하다고 미역국이나 먹자고 해서 남편과 아빠를 찾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남편과 아빠가 안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때까지도 불지옥방에서 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여보, 아까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거야? 지금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야? 안 더워? 하나도 안 더워. 겨우 이 정도로. 미쳤어? 당신 지금 얼굴 빨개. 익어가는 거 아니야? 빨리 나가자니까. 난 잠깐 있었는데도 이렇게 더운데. 아빠, 엄마가 찾아. 빨리 나오래. 거참. 소란 떨지 마라. 이 정도로 덥긴 뭘 더워. 박서방, 더우면 먼저 나가게. 가서 시원하게 박사나 한잔 하겠나. 하나도 안 덥습니다. 저 사나이 박민준. 이 정도는 3박 4일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뭐 포근한 정도네요. 아버님 더우시면 그만 나가시죠. 내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네. 여긴 따뜻하니. 좋구만. 여기서 한숨 자고 있겠네. 아이고, 적당히들 좀 해요. 좀만 더 버티다간 불도 붙겠구만. 그제야 눈치챘네요. 이 남자들 또 이 불지옥방 안에서 찜질을 하며 누가 먼저 나가는지 서로 승부를 보고 있던 거였습니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진 거라면서 규칙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태생 자체가 지는 걸 싫어하는 승부사들답게 무언의 내기를 하고 있던 거였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진 거라고요. 아, 진짜 제대로들 유치하다. 그만두라고 빨리 나와.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과 아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불지옥방에서 오래 있기 힘들어 바로 나와서 엄마에게 갔죠. 엄마, 내가 진짜 못 살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랑 박서방 지금 불지옥방에서 기싸움하고 있다니까. 먼저 나가면 지는 걸로. 그래서 다들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 애들도 아니고 왜 저래 진짜? 그 말에 엄마가 화가 나서 불지옥방으로 달려갔어요. 허이구, 내가 미주 말 듣고 설마 했다. 그런데 진짜네? 당신은 어른이라는 사람이 왜 이래? 당신이 애야? 위험하게 찜질방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빨리 못 나와? 박서방이야 아직 어리고 철없으니까 저런다고 쳐. 당신은 어른식이나 돼서 잘하는 짓이다. 네?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난 그냥 이 방이 제일 따뜻해서. 좀만 더 따뜻하면 불타 죽겠네 그려. 박서방, 자네 안 나가나? 장모님? 나 다이어트 중이라 여기서 좀 더 수분 좀 빼고. 당장 안 나가? 엄마가 화를 내자 남편이 어기저 기어서 불지옥방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아빠도 바로 그 뒤를 따라 나왔죠. 왜? 따뜻해서 그런 거라며? 당신은 한두 시간 더 있다 나오지. 왜? 벌써 나가게? 아이, 그러고 싶긴 한데 목이 말라서. 그러자 엄마가 아빠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렸어요. 애나 어른이나 철들이 없어, 철들이. 그렇게 엄마 때문에 아빠와 남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아주 토마토처럼 뻘개져서는 바로 벌컥벌컥 물 마시고 아이스방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찜질방을 나가기 전 각자들 욕탕에 가서 간단하게 씻고 다시 모여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 아빠가 남편 옆에 슬쩍 가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자네가 먼저 나온 거야. 아이, 그건 아니죠. 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다가. 아이, 자네 장모가 나오라니까 신나서 달려나가던데 많이 더웠던 거 아닌가? 오해가 깊으신 것 같은데요, 장인어른. 그러시면 욕탕에 가셔서 2차전을. 둘이 구석에서 속닥거리는 걸 엄마가 듣고는 이번에는 사위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결혼한 지 6일 만에 장모에게 맞는 사위라니. 내 남편도 참 대단하더군요. 엄마는 그냥 씻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또 괜히 욕탕에 가서 큰일 날 짓 하지 말라면서요. 저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 편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애라더니 어쩜 아빠도 남편도 저렇게 유치하고 철이 없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찜질방에서의 패배를 분해했어요. 바둑도 지고 찜질방 오래 버티기도 다 졌다면서요. 장인한테 그거 진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박민준 씨, 어느 초등학교 다니세요? 몇 반이니? 한동안 그 일로 남편을 놀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놀림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있더군요. 남편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 바로 아빠와의 3차전이었어요. 남편은 찜질방 사건 바로 다음 주부터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처갓집에 가자고요. 살다 이렇게 처갓집 가고 싶어 안달난 남자는 처음 봤네요. 누가 보면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처갓집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남편 모습이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주 토요일에 다시 부모님을 만났어요. 남편은 역시나 출발 전 차 트렁크에 무언가를 넣고 있더군요. 뭐야? 뭐 가져가? 우리 엄마 아빠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도 넣었어? 아, 그건 아니고 테니스 라켓 넣었어. 뭐?
와, 박민준 씨 대단하시네. 아주 잔머리가 잘 굴러가셔. 우리 아빠 이겨먹으려고 다음 대결 종목은 테니스로 골랐더군요. 남편은 오랫동안 테니스를 쳤어요. 고수 중에 고수였죠. 참나, 그렇게 우리 아빠를 이기고 싶었어? 그런데 좀 치사하단 생각 안 드나요? 아빠는 테니스 쳐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초심자 상대로 이겨봤자 본전도 못 찾을 텐데요, 박민준 씨. 무슨 소리야. 그냥 테니스가 좋은 운동이니까 천천히 해보시라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테니스가 수영보다 더 좋대. 전신 운동에 유산소 운동도 되니까. 그러면서 관절에 치명적이게 안 좋은 운동이 테니스죠. 그런데 60대 부부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준다니. 박민준 씨, 너무 속이 너무 보이십니다. 남편의 속마음이야 뻔히 보였어요. 아빠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바둑으로 남편을 이겼으니 남편도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테니스로 아빠를 이겨볼 요량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본가에 도착한 남편은 언제 준비했는지 건강식품을 꺼내서는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진짜로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순간 아주 잠깐 감동할 뻔했는데 역시나 선물 자체가 아빠와의 대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더라고요. 60대 분들은 건강을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한다며 슬슬 자기의 음흉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니스 라켓 준비해봤습니다. 아버님, 한번 배워보시죠. 아이, 테니스? 내가 이 나이에 하기엔 너무 과격하지. 무엇보다 우리 집 근처에 테니스장도 없고 말이다.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요 앞 상가 지하에 테니스장이 있다고 해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리로 가시죠.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던 아빠는 남편의 도발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괜히 땀내고 힘 빼지 말고 들어가세. 바둑이나 함 두자고. 내가 석 좀 깔아줄 테니까. 만만치 않은 아빠였죠. 남편의 약점을 단박에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각오를 다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빠를 도발하더라고요. 하긴, 기초 체력이 없으시면 테니스는 너무 힘드실 수 있겠네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빠를 살살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에이, 설마 저런 단순한 도발에 넘어가겠나 싶었는데 아빠 눈을 보니 이미 넘어갔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아침에 동네 2바퀴씩 뛰는 남자다. 기초 체력은 자네보다 내가 더 좋을걸. 아빠의 말에 남편 입이 귓가에 걸리더라고요. 아빠가 완전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그러시면 테니스도 잘 치시겠네요. 이게 다리하고 허리 힘만 좋으면 또 금방 배우세요. 남자는 역시 허리하고 허벅지죠. 요 앞이라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 대충 구경만 합세. 자네가 앞장서. 네, 장인어른.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재미로 시합도 한번 해보시죠. 저녁 내기 정도로요. 그러면서 아빠하고 남편은 집 근처 실내 테니스장으로 가더군요. 저와 엄마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빠와 남편의 저 유치한 승부를 보고 있으면 제 눈이 썩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집에서 엄마와 수다나 떨었죠. 아빠는 원래 저랬어? 말도 마. 옛날부터 어찌나 저렇게 남한테 지고 사는 걸 싫어했는지. 다 늙어서도 저러고 산다. 아마 평생 저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박서방도 딱 저래. 그냥 승패 상관없이 즐기면 되는 걸. 굳이 누가 이겼네, 누구는 졌네 따지고 드는데 어휴, 피곤해. 네가 더 웃겨. 내가 뭘?
어쩜 너는 네 아빠랑 똑 닮은 사람을 지 서방이라고 데리고 왔니? 그러니까 말이야. 저럴 줄 알았나? 에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러다 보니 저녁 즈음이 되자 남편과 아빠가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생각보다 늦게까지 테니스장에 있었더라고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지고 있던 누군가가 한 경기만 더 하자고 졸랐겠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의 승자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자기라고 말하더군요. 역시나 경력자를 이기긴 어렵겠죠. 결국 아빠는 사위와의 내기에서 져서 그날 저녁으로 족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배 터지게 저녁을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 좋기도 하겠다. 장인 이겨먹어서. 테니스. 그냥 재미로 한 거지. 덩치만 컸지 다들 애어른이다 싶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였죠. 아빠. 우리? 아직 집에 도착 안 했는데? 그래. 박서방한테 물어볼게. 장인 어른? 왜? 무슨 일 있으시대? 뭐야? 그 반응은? 왜 이렇게 놀래? 당신 장인께서 당신한테 다음 주에 시간 되냐고 물으시네. 다음 주? 왜? 왜겠니? 네가 오늘 아빠 이겨먹었으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아빠 이기는 게 더 피곤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아빠가 제게 전화해 하신 말씀은 다음 주에 남편을 데리고 등산을 가자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유가 훤하게 뻔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빠 진짜 매주 만나겠다. 등산? 그래, 원하시면 가드려야지. 알았어. 다음 주에 달려가겠다고 전해드려. 다음 주에는 그냥 곱게 져드려라. 한번 이겼다고 저렇게 기세 등등한 남편을 보니 웃기더라고요. 사실 아빠 별명이 산다람쥐였어요. 산을 무척이나 잘 타셨거든요. 아빠 고향 자체가 속초였어요. 바다와 산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산, 내가 말이다. 기저귀 끊고 바로 설악산부터 타던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빠의 내력도 모르고 그저 신나있던 남편이었어요. 다음 주에 아빠와 등산을 할 남편을 생각하니 참 불쌍하더군요. 그냥 아빠의 등산 실력 말 안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행복에 젖어 있으라고요. 그렇게 다시 한 주가 흘러갔어요. 남편은 아빠와의 등산을 준비한다며 퇴근 후 매일 집 앞 공원을 가더군요. 공원에 아주 작은 동산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저런 등산으로 되겠어? 주말에 설악산 가는데. 등산은 기초 체력 싸움인데 뭐 젊은 내가 지겠어? 내가 진짜 체력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야. 설악산 정도는 뭐 동네 앞산처럼 뛰어댕길 수 있지 뭐. 대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싶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해서 온 가족이 설악산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여동생도 데리고 갔습니다. 설악산에 도착하자 아빠가 말했죠. 자네가 체력은 좋지만 이 등산은 아무래도 초심자이니 등산 코스는 초심자 코스로 가보자고. 저는 최상급 코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계시고 처제랑 아내도 있으니까 쉬운 코스로 가시죠. 와, 나중에 알았는데 아빠가 아주 대놓고 거짓말 한 거였어요. 초심자 코스는 개뿔. 저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천국 가는 등산 코스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따라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등산이라고 해봤자 집 앞 500m짜리 동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다였기에 그냥 아빠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진짜 두 발로 올라가던 저는 나중에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네요. 아빠가 선택한 코스는 일명 5세 코스라고 불리는 코스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요.
설악산 대청봉을 최단 코스로 오르는 코스라고 하더군요. 난이도는 최상, 가장 힘든 코스라고 했습니다. 와, 진짜 뻔뻔하게 아빠는 이 코스를 초심자 코스라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나 이제 못 올라가. 엄마, 먼저 가. 난 틀렸어. 네, 내가 저 인간을... 어휴, 그래, 같이 내려가자. 저 진상들은 알아서 대청봉 찍고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 결국 저질 체력의 저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은 중도 포기를 하고 하산을 했어요. 남편하고 아빠만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코스가 너무 힘드니 하산하는데도 한참 걸리더군요. 내려오는데 아주 발이 바들바들 떨려서 혼났습니다. 가능하면 굴러서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저 등산으로 아빠에게 대적한 불쌍한 남편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산한 저희는 근처 식당에 가서 식도락하며 남편과 아빠를 기다렸어요. 갑작스러운 등산으로 놀란 속을 더덕구이와 토종닭 백숙으로 달래주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아빠와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남편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는 거의 네 발로 기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 체력이 좋아 보였더니만 순풍선 근육이었구만. 그렇게 체력이 안 좋아서 남자가 어땠어? 보아하니 이번에는 남편의 완패였나 봐요. 아빠의 도발에도 남편이 한마디 못하더군요. 아니, 너무 힘들어서 말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음부터는 아빠에게 등산에 등자도 안 꺼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바로 등산 동호회를 알아보더니 집 근처 산들부터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아빠 이기고 싶어서 지금 등산 시작하는 거야? 뭐 아버님하고 다음에 설악산 한 번 더 가보면 좋지. 당장은 어렵고 내년쯤? 그 이후에도 남편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아빠를 자주 만나러 가더라고요. 제가 일이 생겨 친정에 못 갈 때는 남편 혼자 갈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너무 특이한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2박 3일씩 둘이서만 낚시를 갈 때도 있었어요. 서로 누가 더 큰 고기를 잡나 내기를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 혼자 신혼집에 누워있으면 이게 맞나 싶기도 했다니까요. 그 외에 아빠와 남편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즐기면서 다니더군요. 뜬금없이 게임방을 갈 때도 있었고 노래방도 꽤나 자주 가더군요. 저렇게 주말마다 만나서 저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쯤 되면 그냥 둘이 죽이 잘 맞아서 서로 즐기는 거 아니야? 단순히 그런 거라면 좋겠다. 난 적당히만 하면 좋겠어. 나야말로 진짜 피해자라고. 나 아직 신혼인데 이거 꼭 아빠한테 내 남편 뺏긴 기분이라니까. 그러게 말이다. 적당히들 해야지. 저러다가 괜히 또 서로 자존심 긁어서 사이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좀 걱정되네. 둘 다 자존심 무척이나 센 사람들이니까. 에휴. 사이가 좋아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주변의 고민을 이야기해봐도 친구들 중에 이런 일을 겪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장인과 사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걱정되는 나날이 이어지던 중 정말 잊지 못할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아빠와 남편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확실하게 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충격 비밀도 드러나게 되었죠. 그 주에는 남편이 아빠랑 수영장에 간다고 했었어요. 안 쓰던 수영복 찾고 또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남편하고 수영을 못하겠다고요. 뭐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냥 친정에 갔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가기로 스케줄을 잡았기도 하고 주말에 할 것도 없었거든요. 집에는 엄마도 있었고요. 아빠는 다른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박서방이랑 수영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취소를 하시네? 말도 마. 네 아빠 친구 홍씨 아저씨 알지? 홍씨 아저씨? 아, 미진이 아버지? 홍씨 아저씨는 제 초등학교 동창인 미진이 아버지였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당시 저와 같은 또래 부모님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었죠. 그래, 미진이 아빠. 얼마 전에 네 아빠가 유압 운동장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승질을 부리는 거야. 엄마 말을 들어보면 이랬어요. 홍씨 아저씨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한 달 뒤에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 출전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홍씨 아저씨와 안부를 주고받던 아빠는 뭐 때문인지 모를 일로 빈정이 상하셨나 봐요. 네 아빠 성격 알잖아. 똥꼬집에 불만 있어도 절대 말 안 하는 아주 더러운 성격인 거. 으휴. 아무튼 분명 이 양반이 홍씨 아저씨 때문에 뭔가 단단히 빈정이 상한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도통 말을 안 해. 그러더니 갑자기 홍씨 아저씨가 출전한다는 그 하프 마라톤에 자기도 출전한다고 지금 네 아빠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하고 있다. 마라톤? 갑자기? 별거 다 해본 아빠지만 한 번도 마라톤은 안 해봤잖아.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도 뛰는 거리가 21km는 될걸? 그걸 한 달 연습한다고 어떻게 갑자기 완주를 해? 아빠한테 너무 무리인데. 내버려 둬라. 말려도 소용없더라. 아빠는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한다고 남편과의 약속을 취소한 거였죠. 엄마가 말한 공원에 가보니 정말로 아빠가 트랙을 뛰고 있었어요. 뛰다가 쉬다가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뛰다 쉬다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빠도 나이가 들어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단지 나이도 있으신데 한 번도 안 해본 마라톤을 하신다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걱정을 알았는지 남편이 아빠와 함께 뛰어본다고 해줬습니다. 내가 또 중학교 때 육상부였잖아. 달리기도 같이 뛰어주는 런닝메이트가 있어야 잘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아버님 도와드릴게. 또 마라톤으로 대결하게? 아니, 그냥 아버님 옆에서 같이 뛰는 거야. 그러고는 남편은 곧장 아빠에게 다다다 뛰어갔어요. 아빠가 남편을 보고 놀라더니 뭐라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멀리 있어서 듣지는 못했어요. 다만 아빠와 남편은 말이 잘 통했는지 이후 아빠와 남편이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응원만 해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주 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니, 연차까지 써가며 평일에도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물어봐도 남편은 그저 아빠의 러닝 메이트가 되어주어 마라톤 준비를 도와준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나도 이번에 열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하려고. 당신도? 힘들지 않겠어? 육상부였다지만 엄청 옛날 일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길게 뛰어본 적도 없잖아. 공주님, 마라톤 뛰는 사람들 운동 능력 다 비슷해. 다만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못 뛸 때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과 아빠는 매주 만나서 동네를 뛰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따라다니며 거리와 시간을 재주었죠. 하지만 21km는커녕 아빠와 남편은 10km도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1km가 진짜 길긴 길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삼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셔서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푹 쉬시고 무릎 사용 절대 자제하세요. 아빠 다리에 무리가 가더니 결국에는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는 당장 그 마라톤 대회 참가 취소하라고 펄쩍 뛰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고집을 부리셨죠. 대회가 다음 주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는 게 말이야 똥이야. 나 그렇게 못하니까 진통제나 처방해달라고 해. 안 된다잖아. 절대 쉬라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그러다가 잘못돼서 다리 크게 다치면 불구라도 되면 어쩔 건데. 힘들어서 21km도 못 뛸 인간이면 그냥 콱 죽어버려야지. 생전 엄마에게만큼은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아빠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큰 소리를 쳤죠. 그땐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빠의 고집이었어요. 나중에 돼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빠의 고집에 엄마가 폭발하고 말았죠. 적당히 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데? 당신이 이제 20대 젊은이 아니라고요. 60대 늙은이라고. 가만히 있다가도 다치는 게 우리 나이대 사람들인데 21km를 뛰겠다고?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쩔 건데?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어. 아득바득 살아남을 거라고. 뛰다가 죽을 것 같으면 당신한테 전화해서 허락받고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엄마가 화를 내도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대체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평생 마라톤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빠의 고집과는 상관없이 대회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아빠와 남편은 21km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연습 때도 완주를 못하니 정식 대회 때는 탈락할 거라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대회 당일에 남편과 아빠에게 말했어요. 원래 이런 대회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꼭 완주하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너무 힘들면 중도 포기해. 알았지? 완주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말은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정 안 되면 무조건 한다고. 너무 비장하게 말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빠는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지 뿌리는 파스까지 가져와서는 다리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아빠와 남편이 테니스나 등산, 바둑 이런 걸로 대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반쯤은 장난스러운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도 아빠도 너무 비장한 표정으로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진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대회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더군요. 새벽부터 마라톤 시작 지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참 열심히들 사는 사람 많구나 싶더군요. 그때 군중들 중 한 사람이 저희 앞에 다가왔어요. 홍씨 아저씨였습니다. 미주구나.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미주 아버님 결국 참가하셨네요. 한 달 연습해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두 분이 이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아빠가 홍씨 아저씨한테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도요. 그저 그때는 아빠가 무사히 완주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주최 측에서 주는 배띠를 남편과 아빠에게 묶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리해서 뛰지 말고 힘들면 중간에 그만 뛰어. 억지로 뛰지 말고. 알았지? 파스나 좀 더 뿌려봐라.
아빠는 다리가 아프신지 연신 뿌리는 파스를 무릎에 뿌리고 있으셨어요. 그러니 더 걱정이 되었죠. 당신이 아빠랑 같이 뛰면서 아빠 좀 살펴줘. 부탁해. 그럼. 그러려고 같이 참여한 거야. 내가 정 안 되면 아버님 업고서라도 완주할게. 아이 쓸데없는 소리. 자네는 내 뒤 붙잡고 천천히 가자고 조르지나 말게나. 당신도 미주말 새겨들어. 다치지 말고 돌아와. 꼬린 지점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엄마는 아빠에게 화가 나서는 마라톤 행사장에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역시 말뿐이었죠. 엄마도 걱정이 되었는지 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뛰지 말라고 해도 당신 고집 못 걷겠네. 어차피 뛸 거면 꼭 완주나 하고 돌아와. 중간에 힘들다고 아이고 못 뛰겠네 이러면서 추하게 굴지 말고. 알았어? 뛰는 게 힘들면 걸어서 들어와. 밤까지 기다릴 테니까. 엄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아빠를 응원해 주더군요. 엄마 말에 아빠가 크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 김명호 이대로 죽지 않는다. 갑자기 웬 애정 표현인가 싶었죠. 그런데 하프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야 엄마와 저는 아빠의 저 말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나자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아빠와 남편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꼬린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서 교통도 곳곳이 통제되고 있더군요. 제발 별일 없이 아빠와 남편이 완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먼저 도착 지점에 가서 기다렸어요. 이번에 열린 하프마라톤은 21km를 단 2시간 30분 안에 뛰어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저로서는 10시간을 줘도 못할 것 같았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꼬린 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어가자 사람들이 도착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혹시나 아빠나 남편일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과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30분쯤이 되어가자 멀리서 홍씨 아저씨도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도 남편과 아빠는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이동한 거 아닐까? 그러면 연락을 주셨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초조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표현은 안 했지만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경기가 시작된 지 3시간 반쯤이 흘러갈 즈음이었어요. 드디어 멀리서 아빠와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빠의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뛰는 포즈도 이상했고요. 남편이 아빠 한쪽 팔을 어깨에 메고 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는 무릎을 다쳤는지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어요. 놀라서 엄마와 급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아빠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붕대 사이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여보! 제 소리에 아빠와 남편이 저를 동시에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괜찮다는 듯이 손짓을 했습니다. 이어서 꼬린 지점을 통과했죠. 최종 도착 시간은 3시간 42분이었습니다. 아빠와 남편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연습 때는 한 번도 완주를 못한 아빠와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정신력으로 완주를 한 것 같았어요. 달리다가 넘어진 거야? 많이 다쳤어? 어쩌다가 그런 거야? 아이고 숨차. 아이 하나씩 천천히 물어봐. 시간 안에 들어오려고 무리하게 달렸는데 아이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다가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 뭐. 이 상처는 아스팔트에 쓸려서 난 상처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다. 피부만 쓸린 거니까.
아버님, 그래도 병원 가셔서 제대로 검사 받아보세요. 박서방,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완주 못했을 거야. 박서방이 부축해주는 덕분에 이렇게 완주할 수 있었어. 알고 보니 중간 지점에서 다리 통증으로 뛰는 게 어려웠던 아빠를 남편이 자신에게 기대게 한 다음 부축해서 완주를 한 거였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아빠는 하프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인간 승리를 이끌어낸 아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홍씨 아저씨한테 대체 왜 화가 났는지를요. 홍씨 딸 미진이가 이번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놈이 지 사위 자랑을 하면서 우리 박서방이랑 그렇게 기분 나쁘게 비교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박서방이 100배는 더 괜찮은 사람인데 홍씨가 인정을 안 하더라고. 설마 이유가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럼 아빠 사위 편 들어주려고 마라톤 참여한 거야? 거기서 홍씨 아저씨 기 눌러주려고? 이유 중 하나기도 하지. 마라톤 끝나고 홍씨가 그러더라. 우리 집 사위가 부럽다고. 세상 어느 사위가 장인 부축하면서 마라톤을 완주하냐고. 엄청 부러워하더구만. 이걸로 내가 홍씨는 완전히 이긴 거지 뭐. 대단하슈. 또 그놈의 경쟁심 때문에 당신 다리 걸고 그렇게 위험하게 마라톤을 했어? 나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당신한테 화가 나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마라톤을 하신 이유 저 때문 아니에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버님, 이제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말아줘. 그래야지. 그리고 아빠가 힘겹게 밝힌 마라톤을 참여한 진실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네 그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때는 아빠가 남편과 테니스장을 가던 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서는데 우편물함에 우편물이 들어있었대요. 보니까 최근 건강검진 진료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우편물을 집어들고는 남편 차에 올라탄 거였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 우편물을 뜯어봤는데 위암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봐드리지 않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아버님. 자네 미안한데 오늘 테니스 치기로 한 건 취소하도록 하지. 그때 아빠의 말투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남편이 너무 놀랐다고 했어요. 대체 건강검진 결과가 어찌 나온 건지 궁금해서 슬쩍 보다가 남편도 아빠의 암 소식을 알게 된 거였죠. 그날 아빠와 남편은 테니스를 치러 간 게 아니라 검진 결과를 상세하게 듣기 위해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날 자신이 위암 3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동안 숨겼어? 말할 용기가 없었나 봐.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았으니까. 남편은 장인인 아빠의 간곡한 부탁에 일단 저와 엄마에게 아빠의 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남편과 아빠가 이리저리 놀러 다니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 방법 상담을 받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하프 마라톤에 출전하기로요. 뜬금없이 웬 마라톤? 암 환자가 무슨 마라톤이야.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버님께서 용기를 얻고 싶으셨대. 힘들고 괴로운 항암 치료, 그리고 그 치료 이후에도 나을지 알 수 없는 암 치료에 대한 공포를 아빠는 이겨내고 싶어 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홍씨 아저씨와 싸운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렇게 힘든 마라톤조차 자신이 완주를 못한다면
그보다 더 힘든 항암은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암을 이겨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넘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참여해서 완주를 한다면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라톤에 참여한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마라톤 완주하셨네요? 그래, 이 완주했지. 그럼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해도 아빠 다 이겨낼 수 있죠? 그쵸? 그래,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아빠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싸워야 할 상대는 제 남편도 그리고 마라톤도 아닌 암이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시작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암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항암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아빠는 결국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암 완치를 한 이후 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자매들이 어찌나 보는 눈이 비슷한 건지 동생이 데리고 온 제부도 승부욕이 장난 아닌 남자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남편과 아빠와 셋이서 매주 이것저것 엄청 하면서 다니더군요. 최근에는 셋이서 테니스를 치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내기를 하며 서로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죠. 엄마는 마라톤 사건 이후 사위만 보면 복덩이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아껴주시네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임신을 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서 제 아이를 만나보고 싶네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평온의 시기인 듯합니다. 살다 보면 또 폭풍 같은 어려움이 저를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때가 돼도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를 빌며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